오늘은 마지막 내추럴 타입 살펴보기예요. 내가 어깨 장군이다. 난 뼈가 참 크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다면 내추럴 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추럴 타입의 특징은 통뼈 그리고 중성적인 바디 쉐입입니다. 그렇다고 막 큰 분들만 계신 건 아니고요. 엊그제 오신 고객님은 아주 마른 내추럴 타입이었는데 본인이 마른 장작개비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욕감은 없는 편이었지만 팔다리가 길고 아주 모델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진단해본 결과 내추럴 타입도 꽤 많아요. 웨이브 타입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내추럴로 진단 나오신 적도 꽤 있고요. 자, 그럼 내추럴 타입이 어떤지 설명해 드릴게요. 알려드리는 포인트 중에 전부는 아니어도 내가 해당되는 내용이 많다 하면 내추럴 타입으로 보셔도 됩니다. 당연히 100% 해당되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어떤 타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스타일리시한 거, 여리여리한 거 둘 중 뭐가 좋은지 알 수 있나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내가 내추럴 타입이라면 내 몸을 정확히 알고 있자입니다. 연예인분들의 예시도 어떤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특징을 알고 이를 보완하거나 장점을 살리는 옷을 골라 입자라는 취지예요. 성격이 성향이 다르듯 체형도 그냥 다른 거예요. 내추럴 타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뼈대가 가장 매력적인 타입이에요. 마네킹처럼 너무나 견고하고 멋진 뼈대를 가진 타입이고 질긴 가죽이 감싼 형태의 아주 멋진 몸이에요. 그렇다고 모두 신장이 큰 타입은 아닙니다. 신장이 크고 멋진 한예슬씨 같은 타입만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장이 작은 비교적 아담한 내추럴 타입도 있어요. 내추럴 타입은 웨이브 타입처럼 여리여리하진 않아요. 또한 스트레이트 타입처럼 글래머러스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어떤 타입보다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고 멋지고 세련된 느낌을 내기 좋은 바디 쉐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어깨가 발달된 타입입니다. 어깨가 발달되었다는 것이 어깨가 양옆으로 넓은 것도 있지만 어깨의 두께가 두꺼운 타입입니다. 어깨가 두꺼운 타입이므로 어깨가 발달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깨뼈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분들도 많아요. 어깨 발달이라고 하면 양옆으로 넓은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어깨 두께에 집중해서 판별해주세요. 내추럴 타입의 옷은 넓은 어깨를 보완하기 위한 스타일링이 많아요. 그래서 내추럴 타입 중 어깨가 두껍지만 넓지는 않다라고 하면 내추럴 타입의 상체 디자인들은 100% 적용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손이 커 보여요. 뼈가 큼직하고 손이 커 보이는 타입이라 신장 대비 내 손이 좀 크다 하면 내추럴 타입을 예상해요. 물론 웨이브 타입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내추럴 타입의 손이 정말 큽니다. 마디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손이에요. 반지를 끼면 반지가 마디 때문에 사이즈가 커 보이는 타입이에요. 사실 내추럴 타입 분들은 손에 컴플렉스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앙상해 보이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웨이브 타입과의 또 차이점은 두께가 얇은 경우는 웨이브, 두께가 두꺼우면 내추럴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손가락 뼈 마디 부분을 한번 주물러 보세요. 웨이브 타입은 연골처럼 말랑말랑한데 내추럴 타입은 좀 딱딱해요. 그래서 내추럴 타입은 이런 볼드한 사이즈의 반지나 팔찌, 시계 등을 소화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목이 두껍고 튼튼합니다. 목이 짧진 않아요. 그렇다고 목에 살집이 많은 건 또 아니에요. 목이 웨이브처럼 얇진 않고요. 약간 두껍고 튼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목젖처럼 보이는 곳도 두드러지는 편이고요. 목과 이어지는 쇄골도 크고 뚜렷한 편이에요. 쇄골이 너무나 섹시한 타입인데요. 물론 요즘은 라운드 숄더 때문에 쇄골이 종종 옅게 드러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쇄골하면 내추럴 타입이죠. 내추럴 타입이 이런 형태의 목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큰 목도리와 볼드한 목걸이 등이 잘 어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살이 찐다면 엉덩이 허벅지에 찌는 편입니다. 내추럴 타입은 하체에 살이 쪄 보이는 타입이 좀 많긴 해요. 하지만 어깨가 전체적으로 발달되어서 상체가 커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살이 찌는 부위는 허벅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웨이브처럼 상체가 작고 하체가 커서 상하체 대비가 큰 타입은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내추럴 타입은 한 부위가 살이 찌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의미로는 살이 웬만해서 쪄 보이지 않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전 이 부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뼈가 크다 보니 뼈가 잘 드러나서 더 섹시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다섯 번째 특징은 흉곽이 작지 않습니다. 제가 장난삼아 바게트빵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등 쪽 편은 플랫한데 앞으로는 봉긋 솟아있는 흉곽이 좀 크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 탓에 골반이 크더라도 허리가 많이 잘록하진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런 탓인지 이렇게 허리를 독려매는 디자인은 잘 어울리지 않아요. 6번째 특징은 힙이 플랫한 편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오리공둥이, 웨이브는 복숭아공둥이, 내추럴은 약간 직사각형 같은 공둥이를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힙이 빈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힙 부자가 이런 배기 팬츠나 와이드핏 입으면 그 맛이 안 산다는 거. 전체적으로 플랫한 공둥이지만 바지 핏이 예뻐요. 스키니나 스판 바지는 웨이브나 스트레이트 타입에게 양보하자고요. 7번째 특징은 미디가 긴 편입니다. 내추럴 타입은 중심이 높은 내추럴 타입도 있고 낮은 내추럴 타입도 있어요. 즉 다리가 긴 내추럴 타입도 있고 짧은 타입도 있어요. 보통은 긴 타입이 조금 더 많지만요. 그런데 두 타입 다 미디가 긴 분들이 많답니다. 엉덩이뼈, 장골뼈 이 부분은 원래도 큰 뼈인데 내추럴 타입은 더 크겠죠? 그래서 미디가 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심이 높은 내추럴 타입이라면 너무 하이웨스트인 디자인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낮은 타입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고요. 8번째 특징은 무릎이 크고 발목이 두껍습니다. 내추럴 타입 분들은 정강이 뼈도 크고 발목 뼈도 큰 분들이 많아요. 물론 발목이 얇은 타입이 있는데 그건 아주 축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드러내는 스타일보단 살짝 감춰두는 디자인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굽 또한 이런 얄쌍한 디자인은 내추럴 타입에게 잘 권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내추럴 타입을 싹 훑어봤어요. 여러분 내추럴 타입이신가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되셨길 바래요. 또한 컨설턴트 쌤들은 영상을 통해 몸을 이해하고 그를 기반으로 코디를 추천해 주시길 바래요. 스타일을 외우는 것보단 이해가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